자, 글천개입니다. 39,000원짜리 전자책을 무려 40억 원어치나 판매한 방법이 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이 책에서 그 과정을 전부 다 알려줘요. 스토리 설계자. 예, 충분히 설레임을 안고 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을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면서 정리한 사람한테는 두 가지 확정적인 선물은 생깁니다. 첫 번째, 내가 판매한 적 없는데 판매가 되는 마법. 두 번째, 29달러짜리 우리나라 환율로 39,000원짜리 전자책을 40억 원어치나 판매되게 만든 그 글쓰기 노하우 전체를 13가지 단계로 전부 가져가게 됩니다. 진짜 지금 어떤 판매글들을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당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바꿔보셔도 매출이 전거는 비교도 안 되게 오를 겁니다. 그 아이템 개발도 하고 직원도 채용하시고 판매도 해보고 영업도 또 해보고 또 마케팅이라고 또 별의별 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던가요? 금세 월천을 넘기고 월억까지도 벌 것 같으세요? 99%는 절대 그런 단계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하는 일에서 마치 지금 벽을 만난 것 같아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거기까지가 실은 내 실력인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 결국 몇백은 벌었지만 몇천은커녕 빚만 지고 결국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셨다면. 왜냐면 이런 생각이 닿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겪고 해결해 본 사람 같으면 나한테 어떤 힌트나 어떤 대책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저한테도 그러고 특정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책이 될 겁니다. 인재 채용도 중요하고 자본금도 많은 게 중요하고 유명하고 목 좋은 곳에 사무실 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부차적이고 저는 허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실력 자체가 없으면 내가 돈이 좀 더 있다 한들 결국 망하는 날짜만 더 늦출 뿐이에요. 손실만 더 커지는 거죠. 이 나쁜 고리를 미리 깨버린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나도 실행하는 거, 이것만 내 실력을 키우는 거죠. 저도 늘 그런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매출 문제에 부딪혀서 빠져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자영업자 대표님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매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이 되는 책이 맞다. 이 내용을 그럼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요소 1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판매 공식 3가지. 이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심리를 꿰뚫어요. 그래서 판매될 수밖에 없는 글쓰기 요소가 나옵니다. 제가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정리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먼저 사람들이 무조건 구매하는 그 10가지 요소는 대체 뭔가? 핵심은 내 인생에서 이 주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찮냐 이거예요. 가령 이런 거지. 밥 먹는 게 중요할까? 돈 버는 게 중요할까? 지금 꽃을 사는 게 중요할까? 자동차 사는 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중요도, 위험도, 긴급도가 높은 주제일수록 사람들이 주목하고 클릭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 또는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제1 덕목이 뭡니까? 주목을 끄는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주목을 끌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아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아끼는 거, 노력을 덜하게 만드는 거,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거, 칭찬을 더 듣는 거, 그리고 더욱 사랑받는 거, 그리고 더욱 인기를 얻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 10가지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10가지 요소를 절대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은 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들어서는 좋은 내용들이지.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와디즈처럼 상세 페이지 잘 써야 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는 제품 공동구매를 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10가지 요소하고 이분들이 쓴 글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 이렇게 어떤 점들이 나오냐면, 이분은 이 글에서 돈을 더 벌도록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욕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여기네?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빌딩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대체 건드리는 걸까요? 이 빌딩은 뭐냐면 돈보다는 부야, 부. 그럼 부는 뭡니까? 계속 벌지 않으면 돈은 줄어요. 그런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맨날 골프만 치는데 도리어 재산이 더 쌓여.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사는 게 빌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책이 다른 데보다 2,000원이 더 싸요. 이런 말 할까요? 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10가지 요소라는 건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을 특정 지어주는 애들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 특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가령 탈모 때문에 고민인 사람한테 영화 이야기하면 조회수는 좀 나오겠지. 근데 매출은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대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정리하면 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글 쓰냐?
말을 하냐, 제품을 파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대상을 반드시 특정하세요. 이 대상이라는 게 정해지기만 하면 글과 말, 제품과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오토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원하냐? 그럼 그 얘기를 해주세요. 건강을 원하냐?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이해한 분이 그 다음 단계에 와서 그제서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럼 도움을 주나? 또는 그 사람이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고 있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나? 또는 이것만 사면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얻고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이런 거겠지? 또는 가족들한테 신뢰와 사랑을 더 받게 되나? 라는 겁니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반드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클릭하지 않을 수 없고 구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처음 할 때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 선생님 컨셉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컨셉이 뭐냐면 뾰족해서 만지면 찔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탈모 잡는 해결사 박노정, 염색 전문점 멘토 휘게 팔레트, 65년 전통장 가야마을, 3초 스타일링 이지은, 이분은 와디즈에서 2억 파는 러쉬룸 대표님이시긴 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상쾌한 칫솔 백구현, 이분은 잘 아시죠? 왕타 칫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33억씩 보는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임플란트 하면 이승훈이야. 수십억씩 잘 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컨셉이 뾰족해요. 이 컨셉이라는 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쏙쏙 해결해 준다는 점, 문제와 해결책 이런 구도로 짜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가 된다? 닉네임이 돼야 되고 내가 도입부에서 늘상 던지는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거니까 얘는 이쪽에 문제 해결사고 그쪽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 이제 실패하지 않는 판매 공식 3가지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티로더 설립자 에스티로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의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리는 글. 대체 이건 어떻게 쓰냐? 공식이 딱 있네요. 이 책에. 문동해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문제, 동요, 해결책. 고객의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한 후 이 문제를 동요시키고 더 악화시켜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후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흐름이죠. 그럼 말로는 모르니까 바로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듯이 짖거나 행동한다면 하루빨리 통제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 동요시킨다요. 통제하지 못하면 자칫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반려견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사고로 남은 평생을 경제적 부담은 물론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아무리 착하고 순하다 해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해결책이죠. 다행스럽게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완벽 가이드. 이 책은 공격성 문제는 물론 배변 훈련, 제주 습득까지 모두 다뤄서 반려견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문제를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악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요지예요. 그거 사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솔루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서 그 문제를 그 사람이 반드시 해결하게끔 촉진한다는 데 있어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가 더 많이 나오니까 케이스마다 나한테 맞게 적용만 시키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한 이야기를 전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내 사업에 써먹어서 매출을 진짜 수백, 수천 넘어서 수억 이상 뽑을 수 있도록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사업 전략을 짤 때 또는 반드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글을 쓸 때가 있잖아요. 자신만의 검증된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묻는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는 그런 게 있을 턱이 없다는 걸 저 포함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블록화된 공식이나 기계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혐오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인간 사고에 맞는 스토리 공식이라서 구멍이 숭숭 뚫린 데들 그런 부분만 채워서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글과 영상 같은 것들을 이 공식대로 단어와 흐름만 바꿔 써도 충분히 내가 매출에 있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본 적도 없는데 단기간에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10번만 연습하신다는 생각으로 직접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그거 하루도 안 걸리는데. 근데 이것만 해도 어떤 유료 강의보다 큰 교훈을 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거가 되거든. 듣기만 하거나 보기만 한다는 건 이건 머릿속에서 끝나요.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총 13단계로 돼 있어요. 이걸 쉽게 풀어서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는 저도 요소가 많아서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여기서 쉽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즉각적으로
모든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적용해서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요소가 하나 나오는데 이 책만의 치트키가 아닌가? 바로 13단계 중에 10단계에서 나오는데 그때 같이 보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럼 1단계부터인데 전체를 미리 보여드리면서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더 얘기하면 출판사에서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단계 헤드라인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 문구가 그 대상하고 맞지 않거나 매력 자체가 없으면 어때요? 절대 주목하지 않죠?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이 책 예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제목이 나오면, 즉 헤드라인이 나오면 클릭하실지 아니면 하던 일 하고서 신경도 쓰지 않으실지 한번 봐보세요. 클릭 한 번으로 팔리는 카피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 자, 어떻습니까? 번역체라서 뭔 말인지는 알지만 느낌이 좀 덜할 수는 있어요. 제 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1000만 원 벌게 해준 제목 쓰는 방법. 어떻습니까? 무조건 조회수가 높을까? 그건 아니죠. 제목을 못 써서 고민인 그 대상이라면, 그분이라면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헤드라인이라는 겁니다. 대상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더 있죠? 2시간 만에 2억 벌었던 전자책 쓰는 방법, 왕초보도 5분 만에 음악 악보 마스터하는 방법, 그리고 2분 만에 썸녀한테 무조건 먹히는 플러팅 고수 되는 법, 그냥 틀어만 놔도 자동으로 영어 회화가 되는 영상, 30분 만에 음치가 가수처럼 부르게 되는 발성법, 예능이나 스포츠, 유명인 이런 분들이 만든 거 아니라면, 정보성 콘텐츠로 시작하는 나머지 우리 같은 90%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표현들은 한 번을 쓰던 100번을 쓰던 무조건 먹히는 헤드카피 만드는 방법이고 전형적인 예죠. 이런 건 뚝딱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스샷 봐보세요. 뭐뭐뭐 하는 법, 어떤 사람이 뭐뭐뭐 하는 법,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공식만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쓰는 카피보다 100배는 더 벌 거라는 확신 안 드십니까? 일단 써보기만 하세요. 제발. 이건 어그로가 아니라 뭐다? 주목을 끄는 장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다, 해소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충격적인 발언. 책에 나온 표현 역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알고 계셨습니까? 부동산 직거래에서 집주인 열의 9은 결국 거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서 매물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죠?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임대인이, 그러니까 혼자 임차인 찾아서 거래까지 하려다가 결국 포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혼자서 하면. 이런 예도 나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부동산 직거래에서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써서 거래한 것보다 평균 59,000달러나 낮은 금액의 집을 팝니다. 그러니까 중개인 안 통하고 수수료 안 내고 이제 팔려고 했던 거죠. 그때 약 6,000에서 7,000 정도 손해보고 판다는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충격적인 발언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동해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3, 4, 5단계는 문동해 단계인 겁니다. 고객은 고통스럽지 않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고객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 가중시킨다. 증폭시킨다. 이게 문동해 시스템의 핵심이죠. 근데 6단계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걸 넣는다? 혜택사항. 고객이 봤을 때 무조건 이득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블릿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제가 실은 이 영상 카피에도 쓴 내용입니다. 39,000원짜리 전자책을 40억 원어치 판 방법. 이건 카피이자 뭘까요? 보는 사람한테는 혜택이자 이득이죠. 이걸 블릿 포인트로 서너 개에서 대여섯 개 정도 넣으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불티나게 팔리는 전자책 판매하는 방법, 3일 만에 책 한 권 뚝딱 쓰는 방법, 또 72시간 만에 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해서 수익화까지 하는 방법, 총정리. 그 대상이 봤으면 혜택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혜택사항들, 이득사항들 넣는 거죠. 이런 내용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왜 이걸 구매해야 되는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겠죠? 물론 실제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난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저희 고객사 치과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임플란트 수술 3일 만에 치아를 넣어드립니다. 바로 식사하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 하겠다고 보통 어때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임시 틀리놓고 겁나 고생하잖아요. 아프고 통증, 그죠? 이런 긴 기간을 통증까지 더해가면서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가능한 수술이랍니다. 임플란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 고객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지. 통증도 없고 초단기간에 임플란트 시술까지 다 끝난다는데, 이런 걸 잘 포장해서 서너 개 넣는 단계인 거예요. 7번째 단계, 이제 신뢰성 단계입니다. 야, 그래, 네가 한 그 얘기도 다 좋아, 이득인 것도 맞아. 그런데 네가 뭔데? 널 뭘 믿고 믿어야 되는데? 뭐 너 근거 자료는 있어? 있으면 넣으시고, 생각 안 나면 일단 건너뛰세요. 다만 전형적인 게지, 뭐 경력, 학력, 뭐 이력, 뭐 어떤 건수, 라이센스 여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부 기입하라는 겁니다. 요지가 뭐냐면, 당신이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자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니? 라는 거예요. 절대 없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반드시 한두 개라도 있어요. 근데 이 단계까지 왔다면 고객은 왜 얘한테 이걸 사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은 거의 다 90% 이상은 해소가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는 의미 자체가. 이 다음 8단계는 좀 더 중복이 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증거라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를 믿어야 되지? 라는 걸 완전히 종결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명한 분들 아니면 뭐 유명한 분들 추천사람 뭐 홍보글 아니면 통계 자료 뭐 발급된 서류 문서 이런 것도 있다면 여기서 나열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모자이크 처리하고 올리셔야겠죠. 사진이나 영상도 좋습니다. 2단계에서 이제 비포 앤 애프터 이런 사진들도 많이 넣는데 의료법처럼 좀 광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 점지는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되는 카테고리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런 게 없으면 편하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다 왔습니다. 9단계입니다. 근데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건 일단 빼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한다 적용한다 의미는 뭐냐면 내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할 수 없거나 또 진짜 없는 게 있으면 멈추는 게 아니고요. 없는 건 공란으로 해놓고 계속 가는 거 우리는 이걸 실행한다고 말하죠. 완벽하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한 사이클을 먼저 전부 다 돌아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메커니즘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한두 단계만 이렇게 거치다 포기하면 장님이 마치 코끼리 꼬랑지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야 뱀처럼 생긴 동물이야 라고 그런 거대한 착각만 한 채로 끝나는 거죠. 이제 9단계 이제는 제한과 가격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은 내가 구매했을 때 무엇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한 점 의구심 없이. 가령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 1000만 원 올리기라는 교육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을 구매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주에 몇 회 교육하는 거지? 온라인 줌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인지?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멘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되게 궁금한데 놀랍게도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또는 이 중에서 일부에 대한 것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찜찜한 걸 떠나서 구매를 안 하게 되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안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폼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헛소리 탐지기를 갖고 있대요. 가령 50만 원짜리인데 지금만 2만 5천 원에 드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씨. 말이 안 되잖아. 할인율은 그래서 10%에서 많아도 30%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앞단에서 충분히 카피와 혜택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인지를 시켜줬다면 충분히 혜택감과 이득감을 줬다면 2단계 즉 가격 제시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요 가격인데 지금만 요 정도 가격에 제공합니다 라는 느낌만 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고 멘트 나갑니다. 가격으로 흥한 자 가격으로 망한다. 여러분이 파는 상품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단지 가격뿐이라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네요. 일회성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만드는 마법이 없는 한 최저가로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가격 경쟁하면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지. 가격 경쟁 경험해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 이 책의 가격적인 부분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세세하게 읽어보세요. 자, 이제 아까 예고드렸던 10단계에 왔어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건데 바로 보너스, 매력적인 제안,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이런 설계법이 나옵니다. 최고의 제안이라는 게 뭐냐면 경쟁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유 강점, 즉 USP 이거를 우리 제안에 무료 보너스로 제공하라는 거야. 파격적이죠? 남한테는 필살기가 나는 그냥 무료로 제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구매 단계 직전에 오면 고민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기서 살까? 아니면 저 사람한테 살까? 이 사람한테 살까? 경쟁사랑 고민한다는 거지. 그때 뭐라고? 그냥 경쟁사에서 가장 자신하는 그걸 갖다가 무료로 줘버리라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재미나요. 경쟁업체에서 이 주담대 이자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 소프트웨어 판매권을 그냥 취득을 해갖고 그냥 고객들한테 무료로 다 뿌렸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지? 다른 데서 그런 계산기를 살 필요가 더는 없어요.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 폭등을 했지. 그리고 오랜 동안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검색하면 그런 계산기 같은 건 이미 네이버에 다 있어갖고 필요 없는 시대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제안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나온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 과감성 있게 실행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11단계입니다. 환불 보증 제도가 있다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 시 100% 환불. 제 경험상에도 환불자가 한 10% 20% 나오긴 했는데 매출은 이미 서너 배 이상 뛰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물론 내가 그만한 자신감도 있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돈 낭비라는 부담감을 아예 없애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죠. 이제 12단계입니다. 이제 CTA 이런 거죠. 콜 투 액션. 모든 광고, 모든 영상, 모든 글에서 바라는 단 하나의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클릭이지, 클릭. 내 홈페이지, 내 자사몰, 내 블로그, 내 쿠팡 사이트, 내 스마트 스토어 결국 내 플랫폼으로 고객이 오도록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거, 그걸 바라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고객 행동 요구죠. 마지막 13단계는 추신인데, 말하자면 한 번 더 이 기회에 반드시 구매하라는 요소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매출을 높이는 노력인 거죠. 이제 가령 이 제품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출시 기념으로 지금만 3만 5천 원에 판매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표현은 너무 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더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는 정도만 어필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공식 13단계 공식은 글부터 영상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홈페이지 전부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 표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텍스트로도 정리해봤는데, 그러니까 1단계 헤드라인, 2단계 충격적인 발언, 3단계 문제 정의, 4단계 동요, 그러니까 문동해죠. 5단계 해결책 제시, 6단계 호기심 자극, 7단계 신뢰성, 8단계 증거, 9단계 제안, 가격 제시, 10단계 보너스와 매력적인 제안, 11단계 환불 보증 제도, 12단계 CTA, 행동 요구, 마지막 13단계 추신, 마지막 구매 촉. 결국 이 책은 한마디로 당신이 원하는 걸 얻고 싶어. 당신이 원하는 걸 얻고 싶다면, 첫째,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둘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셋째, 충족시킬 것. 저도 이 말을 제 사무실에 적어놨습니다. 제 책상에. 자, 그럼 이 책 총점 매겨야겠죠? 먼저 분량입니다. 이 책은 3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페이지 또는 뭐 100페이지씩 읽어도 괜찮아요. 100페이지씩 읽는다면 3일이면 읽고, 중수라면 이틀 만에 1회독을 하면서 정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4.5점 만점에 4.2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갖는 가치, 그럼 효용성은 어느 정도냐? 당장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다 소개는 못했지만 사업적으로 유용한 점들이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 책에서 4.5점 만점에 그래서 4점 주겠습니다. 이거 목차 한번 봐보세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난이도인데, 초보와 중수가 읽었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고수라면 뭐 자신만의 철학과 방식이 있겠죠. 이 고수들이라면 그래서 핵심 내용만 쏙쏙 쓸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4.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그럼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네, 반올림에서 4.1점입니다. 반드시 1독 이상 해야 되는 책. 자, 지금까지 스토리 설계자였습니다. 뭐야, 이거 돈 버는 게 다 공식이 있었네.